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세를 내고 있지만 지방세 규모는 제자리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울산의 향토기업들이 잇따라 대기업에 인수 합병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진출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취재했습니다. 여야 모두 개혁 공천을 선언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여성 후보 공천도 2명에 그쳤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선호 후보 사무실과 무소속 연대 사무실에 잇따라 도둑이 들었습니다. 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구의회가 대형마트 영업 규제 조례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고층 아파트만을 골라 억대의 금품을 털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고층일수록 창문을 열어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형사재판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림자 배심제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3명에게 징역 6월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유일하게 왕복 4차로로 남아있는 언양에서 영천 구간 확장 공사가 다음 주에 착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시민 1명당 국세 부담액은 전국 최고지만 정부가 울산에 주는 지원금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익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시민 1명당 국세 부담액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울산의 1인당 국세 징수액은 912만 원으로 590만 원인 서울과 369만 원인 전남 등을 제치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액수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울산이 3번째이고 인구가 3배나 많은 부산보다도 2배나 많습니다. 그러나 울산은 높은 세수 기여도에 걸맞는 정부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 증가가 지방 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금 가운데 지방세의 비율은 20% 선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세수 가운데 취등록세가 30%에 가까워서 부동산 시장 변화에도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지방세 세목 중 취등록세가 약 30%인 구조로 인해 울산시의 지역 발전과 세수 증대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환경 변화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 소득이 늘어도 지방세수는 늘지 않고 국세만 많이 내는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한 세제 개편 노력이 절실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삼창기업의 원자력 제어 계측 분야를 인수한 포스코 계열사가 출범했습니다. 이 회사는 본사를 울산에 두었지만 최근 향토기업이 잇따라 인수 합병돼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영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창기업의 원전 사업 부분을 인수한 포스코 ICT의 신설법인 포뉴텍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자본금 300억 규모로 삼창의 기술력과 포스코의 노하우를 융합해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저는 삼창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원전 개척 제어 기술에 포스코 ICT의 IT와 엔지니어링 기술을 접목하여 원전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본사는 남구 달동에 뒀습니다. 이로써 최근 3년 새 대기업에 인수된 향토기업은 모두 4개, 플랜트 업체인 DKT는 GS그룹에, 성진지오텍은 포스코에, 또 신한기계와 한택은 대우조선해양과 후성그룹에 각각 인수됐습니다. 여기에다 대경기계 기술이 M&A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이며 일성 또한 워크아웃을 거칠 경우 매각이 유력합니다. 대부분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 확장이나 저가 수주, 사업 다각화 실패 등이 원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이 취약한 이런 기술력과 인력 그리고 시장 개척 이러한 쪽은 우리 상공회의소에서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대기업의 진출로 지역 경제의 역량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지만 자본의 역외 유출 등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뉴텍의 예에서 보듯 인수기업이 울산에 본사를 두도록 울산시 등 관계기관이 나서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개혁 공천을 선언했지만 울산 지역에선 공연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홀대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윤경재 기자입니다.
개혁 공천을 선언했던 새누리당은 이번 공천에서 부산은 52.9%, 대구에선 50%의 현역 의원을 물갈이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최병국 의원만 교체돼 교체 비율 20%로 전국 평균 41.6%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역이 없는 북구도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받아 전체 6개 선거구 가운데 사실상 남구 앞 한 곳만 바뀐 셈입니다. 특히 여성 공천을 확대하겠다던 여야의 약속은 공연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울산에선 단 한 명도 공천하지 않았고 민주통합당도 지역구 15% 할당을 약속했지만 울산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성인지적인 어떤 예산 해결 문제,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고령화에 불거지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여성의 과소 대표성을 보이고 있는 정치권에 여성들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20명으로 압축된 지역의 총선 후보 가운데 여성 후보는 통합진보당 이은주 후보와 진보신당 이향희 후보 등 2명에 불과합니다. 여야 맞대결 양상으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울산 지역은 개혁 공천도 여성 후대도 실종됐다는 분석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통합진보당 울주군 이선호 후보 선거본부에 밤사이 도둑이 들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선거본부 관계자는 출근해보니 사무실 출입문 열쇠가 느껴져 있었고 TV토론 내용 등이 담겨있는 USB와 수첩, 선거조직 명부 일부가 도난당했다고 밝히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울주군 전직 의원들이 주축이 된 울주를 사랑하는 모임 사무실에도 도둑이 들어서 금전 출납 내역과 조직도가 있는 컴퓨터 본체와 통장 등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울산시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중구당원협의회의 유권자 향응 제공 사건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와 새누리당의 공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이 금품 여론조사 연루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을 강행해 재선거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영업을 규제하는 조례안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울산에서 중소상인이 가장 많다는 중구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또 다른 속내가 있었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구의회가 결국 본회의에도 대형마트와 SSM 영업 규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안이 부결 처리됐습니다. 조례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부결시킨 것은 내용상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 규제 조례 부결이라는 전국 최초의 불명예스러운 의회가 되어버린 조례안을 부결시킨 새누리당과 무소속 진보신당 의원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규모 점포 적용 대상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시행령이 공포되고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당리당락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미리 자신들과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43곳에 이르는 울산 전체 전통시장 3곳 가운데 한 곳이 중구에 있고 또 개별 점포도 울산 전체 절반 넘게 중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구청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동구와 울주군 등 나머지 구군이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구가 빠질 경우 규제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되는데 왜 중구는 안 돼? 중구에도 해줘야지. 안 놀면은 중구가 타격이 많지. 하면은 다 같이 해야지.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이 가장 많은 중구에서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전국을 돌며 고층 아파트만을 골라 억대의 귀금속을 털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층인 경우 창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자 2명이 종이 상자에 뭔가를 담아 승강기에 오릅니다. 집안에 있던 금고를 통째로 훔쳐 나온 겁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1,000만 원과 순금 골프공 등 1,60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곳은 아파트 23층.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아파트 16층인데요. 이들은 고층의 경우 이처럼 창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높은 층이다 보니까 혹시 설마 뭐 도둑이 들어올까 이런 생각에 그냥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37살 김모 씨 등 5명은 인터넷을 통해 미리 아파트 구조를 파악한 뒤 복도 창문과 베란다 사이 거리가 1m 남짓한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48차례에 걸쳐 훔친 금품만 3억 6천만 원어치. 범행 현장을 깨끗이 정리해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층 아파트라도 외출 시에는 꼭 창문을 닫아주시고 가정에서 보석함 등을 열어보시고 피해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김 씨 등 절도단 5명과 작물업자 등 6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형사 재판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림자 배심제가 울산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이 판결에는 영향이 없지만 사법부와 재판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다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하나인 그림자 배심원으로 신청한 대학생들이 법원을 찾았습니다. 홍보 영상과 설명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숙지한 뒤 실제 법정에 앉아 살인사건 재판 과정을 지켜봅니다. 검사와 변호인 간의 법리적 논쟁과 증인의 진술을 듣고 판결도 내려보지만 실제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좀 불신이 들었던 부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공개를 해주니까 좀 불신도 해소되고. 배심원들의 국민참여재판은 오래전부터 진행됐지만 울산에서 그림자 배심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에 의한 사법이라는 그런 이상을 실현하고 또 국민들의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에 신청하면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림자 배심 제도는 법원과 형사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줌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로입니다.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강동 산하지구 아파트 세대수를 당초 4,300세대에서 6,074세대로 늘리는 사업계획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세대수 증가에 따른 녹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방안과 건축물의 배치와 스카이라인 등의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754세대를 870세대로 늘리는 남구 야엄주공 2단지 아파트 재건축 심의도 재심의를 결정했습니다. 레미콘에 이어 이번에는 펌프카 대란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울산 펌프카 사업자협의회는 지역화 건설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표준 단가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며 다음 달 1일까지 수용되지 않으면 펌프카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기본 단가가 10년 전과 똑같은 데 반해 기름값과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44개 회원사 모두 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 성금석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3살 박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 등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오징어 경매대행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부산 모 수협 상임이사 52살 정모 씨 등 임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수산업체 4곳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뒤 2%인 수산물 경매대행 수수료를 3%까지 초과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억 2천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해 조합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올린 실제 업주 44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보름 동안 북구 연암동에 게임기 30여 대를 설치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6,5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훔친 신용카드를 수십 차례나 사용한 혐의로 20살 최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저녁 오전 11시쯤 중구 방구동 59살 김모 씨 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 200만 원 상당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울산과 경주를 돌며 54차례에 걸쳐 9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새누리당 강길보 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오늘 고리원전을 방문해 고리 1호기의 안전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정전 사고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 민간 감시기구가 요청할 경우 정기검사 참관을 허용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자살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살 예방 전문가 포럼이 오늘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포럼은 자살 예방을 위한 개입 전략과 청소년 자살 예방, 그리고 정신건강 자각 훈련 등 3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자문회의를 갖고 울주군 범서 옛길과 남구 솔마루길 등 5개 구군을 연결하는 총 길이 75km의 울산 어울길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울길과 함께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활용한 명품길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기 울산발전협의회가 오늘 총회를 갖고 유니스트 임진혁 교수를 위원장으로 재선임했습니다. 3개 분과로 구성된 울산발전협의회는 앞으로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제안을 수렴한 뒤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흥 ENG 신천기 대표가 오늘 울산시 생활체육골프연합회 초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신 회장은 취임사에서 유망 골프 선수를 육성하는 등 울산의 골프 발전과 골프 대중화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제24회 울산 상공대상 수상자로 경영대상의 명성공업 윤재규 대표, 기술대상의 JM모터스 노성왕 대표, 근로복지대상의 현대미포조선 김병일 차장을 선정했습니다. 울산 상공대상 시상식은 오는 28일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날씨가 좋았는데요. 내일은 어떤가요? 네, 오늘 낮 동안 햇살이 아주 따스했습니다. 마음이 들뜨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1년 중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상 춘분이기도 합니다. 봄에 한 발짝 더 다가섰는데요. 내일도 봄 햇살이 아주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맑겠고 낮 동안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는 아침 바람이 무척 차갑습니다. 최저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겠고 내륙 지역은 영하권에 머무는 곳도 많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나서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들어 바람도 오늘만큼 강해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중부지방에만 밤부터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최저 기온이 서울은 영하 2도, 전주 영하 3도 등으로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남 지방 내일도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경주와 밀양은 영하권에 머물겠지만 낮 기온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밤부터 금요일까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봄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오는 동안은 무척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